안녕하세요. 장스타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911 모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뭐 718부터 해가지고 뭐 911 타이칸, 뭐 파나메라, 마칸, 카이엔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알아볼 것은 여기 911 모델. 그래서 911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은 911에도 이제 많은 종류가 있죠. 뭐 911 카레라부터 시작해서 카리볼레, 이게 가장 기본 트림이 될 거고, 그 다음 뭐 4 모델부터 S, 그 다음 4S, 그 다음에 타이가로 넘어가고, 그 밑에 이제 911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는 911 4S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쿠페 모델이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쿠페 모델로 갈 것인지, 까리볼레 모델로 갈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쿠페는 뭐 뚜껑이 있는 모델이고, 카리볼레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이 오픈되는 이제 소프트탑이죠. 즉 이제 오픈이 되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 카리볼레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밖에서 이 오픈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밖에서 차를 봤을 때도 그 쿠페의 안에 그 뒷라인과 뭐 옆라인이 상당히 저는 더 이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까리볼레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S 모델로, 일반 쿠페 모델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모델로 해서 한번 조금 견적을 한번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영어로 쭉쭉쭉 내려가 있어서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헷갈리시기도 하고 조금 이제 편하게 포르쉐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마우스 우측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있거든요. 번역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웬만한 옵션 부분들이 한글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포르쉐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차를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넘겨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맨 아래 이쪽을 보시면은 360도로 해서 이제 그 차를 좀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조금 로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고 화면을 선택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시면 360도 시각화가 백그라운드에서 뭐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뭐 해준다, 뭐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360도로 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띄워놓고 보시면 이게 줌도 돼요. 아웃도 되고,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줌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처음 애들 선택하시는 게 색깔이죠. 뭐 흰색, 검정, 빨강, 노랑 이렇게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표정 색상은 말 그대로 금액이 이렇게 빵원, 돈이 들어가지 않죠. 대부분 뭐 흰색도 많이, 검은색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레드, 그다음에 뭐 레이싱 옐로우라고 해서 옐로우 색깔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튀는 색깔보다는 조금 무난한 색깔을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흰색을 선택했어요. 뭐 메탈릭 컬러에 있는 화이트 메탈이나 일반 흰색은 별 차이가 없다는 좀 딜러분의 설명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크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금액이 180만 원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이제 그냥 일반 흰색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제가 계약을 3월 31일 날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일반 화이트로 진행을 했고,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인디 오더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문을 직접 놓고 이제 차를 인도를 받는 시스템인데, 차량 만들기 한 두 달 전쯤 아마 딜러분께 연락이 오실 거예요. 한두 달 전쯤부터 해서 이제 옵션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옵션을 정한 거는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고르셔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대부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만의 포르쉐를 만들기를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차를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저도 한 수십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30일 날고, 올해 제가 12월 중순쯤 받으니까, 저도 꽤 기다렸네요. 그래도 한 1년 걸린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 맨 아래에 있는 특수 색깔이죠. 390만 원짜리 크레용 색깔을 봤는데, 화면상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반 흰색과 크레용 색깔. 이게 390의 차이라면 여러분들도 쉽게 선택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밖에서 본 모습은 굉장히 달랐어요. 다시 뒷모습 일반 흰색, 크레용 색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제가 밖에서 본 크레용의 모습은 너무 이뻤고, 확실히 특수색상 390만 원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인디오더 선택할 때 색깔을 할 때 크레용부터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 더 고민한 색깔이 있다면은 이 GT 실버 색깔. 보시면 굉장히 실버가 이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차 중에서 뭐 벤츠, BMW, 현대, 기아 등등 여러 가지 차들이 있지만 제 생각은 가장 실버를 이쁘게 뽑는 회사는 포르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르쉐 매장에 가시면 이 실버 색깔을 한번 실물을 보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버와 크레용 이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크레용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 포르쉐를 사게 된다면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한번 GT 실버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GT 실버로 해서 한번 다음 옵션으로 가보겠습니다. 바퀴 보시면은 이제 금액이 들지 않는 이제 가장 기본 휠이죠. 카레라 S 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휠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그 다음 휠을 눌러보면 이제 전 휠이 못생겨 보이는 이상한 효과가 있죠. 스파이더 휠인데 저는 다른 휠들은 보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 이렇게 휠이 있다 치면 2번하고 3번 말 그대로 스파이더 휠하고 그 다음에 카레라 클래식 휠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좀 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의 이런 카레라 클래식 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스파이더 휠이 그렇다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뜻은 아닌데 좀 더 좀 고성능의 느낌과 저렴하면서 일단 가격이 더 저렴하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클래식 휠이 160만 원이고 스파이더는 340이니까 거의 약 2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더 이게 저는 이쁘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색상 및 좌석. 저는 인테리어에서는 큰 고민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검정과 보면 이제 실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봤을 때 말 그대로 무료죠. 뭐 그냥 기본적인 색깔 검정과 그 다음에 회색이죠. 회색 그레이 색깔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검정하고 약간 밝은 베이직인가요? 색깔 봤을 때 이거는 90만 원을 추가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포르쉐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약간 좀 빨강 레드 색깔이지 않을까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고 검빨이라고 하죠. 검정하고 그 다음에 레드 색깔로 해서 보르도 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색깔로 해서 그냥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검정하고 검빨.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고민했다면 아예 그냥 레드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검정과 레드를 섞을 것인지. 근데 어떤 제 지인분께서는 뭐 빨간색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햇빛이 들어올 때 좀 반사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몇몇 분들은 크게 그런 거 없다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몇 분들은 진짜 뭐 반사가 돼서 눈이 좀 아프기도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냥 검정하고 레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뭐 무난할 것 같아서 가격이 무난하지가 않죠. 가격은 66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은 무난하지 않는데 저의 마음은 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선택하고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좌석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뭐 시트 높이만 해서 뭐 수동으로 할 건지 말 그대로 뭐 전기로 할 건지 두 개인데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게 스포츠 시트하고 스포츠 시트 플러스가 있는데, 저는 뭐 서킷을 타거나 크게 많이 달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912 차이를 맞지 않는 저의 운전 습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좀 달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스포츠 시트 플러스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차가 2억이 육박을 하는 차가 수동으로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딱 중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14방향. 메모리 패키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패키지는 쉽게 말해서 옆에 보시면 뭐 다른 차들은 1, 2, 3, 뭐 SET로 해가지고 세팅을 시켜놓으면은 1, 2, 3 메모리를 기억을 해서 제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뭐 1번인데 2번이든 제 자리에 해놓고, 뭐 3번은 뭐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저는 딱 이 중간이 좋다 생각했어요. 가격은 330만 원이고, 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은 이 스티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쪽은 뭐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돈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비 패키지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패키지 부분이에요.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각종 옵션에 대한 이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뭐 많이 이용을 하시는, 여기는 딱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은 선택은 하진 않았는데 뭐 이런 옵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비 패키지는 그냥 넘어가시고, 외부에서는 이제 썬루프 부분인데요. 맨 위에가 이게 틸트 썬루프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썬루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320만 원짜리에 있는 유리 썬루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유리로 되어 있죠. 이걸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위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쁘죠? 여기다 이제 썬팅하고 하면은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그런 약간 외관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반보다는 저는 유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이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추천하시는 건 이렇게 루프 카본도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말 그대로 320에 510으로 갑자기 또 뛰니까 부담도 좀 스럽기도 하고, 저는 유리로 충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유리 썬루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에어로킷 뭐 그런 것도 있고, 에어로킷은 이제 여기 화면을 보여드리면 뒤에 이제 이렇게 날개 같은 거죠. 이런 게 달려 있는 건데, 이런 거 저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포르쉐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린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 번씩 눌러보는 건 꼭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원했던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일일이 다 눌러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한 두 가지 옵션을 조금 못 넣은 게 있어요. 좀 제가 무지했던 부분도 있고, 좀 다시 수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좀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공장 쪽으로, 그래서 조금 수정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인수를 안 하면은 또 다시 1년가량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인수를 결정하기로 했고, 보시면은 이쪽도 뭐 검정색 고광택에서 아래쪽에 눌러보시면 이제 차에 적용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크게 어떤 이게 아래 부분이 약간 스포츠식 디자인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으로 해서 들어갔고,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누르시면은 580만 원짜리인데 앞쪽, 그럼 옆쪽에 여기 또 생길 거고 뒤에가 아마 변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뒤에서는 이게 일반 모드고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번호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보니까 또 이쁘네요. 그 당시에는 별로 이쁘 보지 않았는데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580만 원짜리 옵션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없을 때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넣지는 않고, 그 다음에 블랙 고광택으로 된 것도 있고, 뭐 프런트 에어프러 이런 게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면 옆에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아래 좀 더 스커트가 나오는 것도 있고, 저는 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했던 게
이거였나요? 블랙 도색된 인스테리어 미러? 아, 이건 전 하진 않는데, 이게 아마 선택을 하면은, 여기 아래 미러 쪽이 좀 바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검정이 좀 더 80만 원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 굳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가 이제 또 했던 게, 나 이거 포르쉐에 보면 LED 도어등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은, 문을 여실 때 여기 아래에 이제 빛을 쏴가지고, 포르쉐라는 이게 도어 이제 LED죠?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저는 넣어도 좋지 않았을까? 20만 원이면 투자할 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저도 하도 옵션이 많다 보니까 마우스 휠을 내리면서 이걸 보질 못해서 이거는 이미 뭐 제가 달 순 없고 그래서 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또 한 거는 여기 뒤쪽에 있네요. 뒤에 보시면 이제 제 차가 4S이기 때문에 911 카레라 4S 이쪽이 이제 은색으로 해서 나올 텐데 저는 어차피 크레용색이면 흰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이쪽으로 하면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을 선택하겠는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저는 위에 있는 포르쉐는 블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여기 은색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아래에 있는 그 911 카레라 4S라고 써져 있는 글씨만 3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추가를 해서 색상을 넣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쪽에서는 더 이상 건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트레인 세쉬로 일단 PDK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말 그대로 이제 오토 미션이니까. 그 다음에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게 이 PDCC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체를 쉽게 말하면은 주행을 할 때 동영상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 차체가 옆으로 갈 때 차체를 좌우를 같이 잡아주는 포르쉐만의 독자적인 아마 기술일 거예요. 이게 포르쉐만의 높은 기술력인데 이게 옵션 값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460만 원의 옵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후방 좌측 조향 이게 아마 리어 엑셀링이라는 그런 기능일 텐데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780만 원이 여러분 이제 또 옵션 값이 상승하는 기적적인 일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이런 PDCC를 느낄 만큼의 주행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합리적인 선택이긴 한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차는 그건 사실입니다. 먼저 뭐 코너링을 돌 때든 차가 유턴을 할 때든 굉장히 어쨌든 차의 이 쏠림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차를 주행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일단 저는 뺐습니다. 저는 넣지는 않았고 460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저는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죠.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뭐 나중에 중고로 차를 뭐 파시든 아니면은 어쨌든 뭐 포르쉐의 상징이라 그러죠. 보시면은 한쪽에 이제 시계죠. 뭐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에도 이제 그런 조그만 그게 달리죠. 뭐 지금 모드를 변경하는 뭐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든지 그런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두고 그 타이어 온도도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이거는 340만 원이긴 하지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선택을 했던 게 스포츠 테일 파이프 실버와 블랙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90만 원을 주고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 여기 테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검정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넣어야 되는 게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죠. 여기서 이제 블랙 테일 파이프 380만원짜리 추가를 하시면은 그건 알아서 이제 제가 이거 블랙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던 블랙은 알아서 90만원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80에 아까 있는 90은 당연히 빠지겠죠. 여기 보시면 빠졌고 여기는 블랙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이 배기 쪽이 이제 구멍이 두 개가 되죠.
이제 좀 더 스포티한 느낌? 스포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는 뒤에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제가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CB 브레이크죠? 이게 이제 아마 이거 노란색으로 브레이크가 나올 거예요. 동영상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노란색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난 브레이크, 고성능 브레이크죠. 근데 여기서도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제가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400만 원짜리 PCCB 브레이크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뭐 어쨌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데일리카로는 필요는 없다.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시면 리프트 시스템 프론트 엑셀이라고 해서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리프트 시스템 이걸 누르면은 이거를 옵션을 넣게 되면 이제 그 버튼 중에 이 차체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차체 제가 지금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차체가 좀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방지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앞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번 911은 위에 조금 앞에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굳이 큰 방지턱 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앞에 차가 서게 되고 여기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앞에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근데 이게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력을 많이 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필요하신 뭐 방지턱 뭐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이 낮다거나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시고 나는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걸 꼭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집에 가는 길이나 뭐 아파트 단지가 그런 게 낮다면은 계속해서 앞이 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은 다른 포르쉐 분들 보니까 쓰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난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거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시면 뭐 빛과 비전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라이트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 라이트도 충분히 이뻐요. 요즘 이제 뭐 4발이라고 해서 4발식이죠. 4발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 중간에 있는 LED PDA-LS 플러스라는 걸 했는데 이거 선택하시면 앞에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이제 이 저거 PDLS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끄도록 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게 420만 원짜리라서 이것도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같은 기능입니다. 기능은 같은데 LED에다가 약간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약간 좀 블랙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걸 다시 취소해보고 제가 그 위에 거 제가 선택한 걸 선택하면은 같은 기능이 흰색으로 나오는 건데 굳이 예전에는 이게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또 추세가 굳이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뭐 한 돈백을 더 주고 할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420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려가시면은 뭐 독점 미자인 D 2등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이게 뒤에 색깔이 라이트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막판까지 고민했던 무대 중 하나예요. 보시면은 이 미등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포르쉐만에 있는 빨간색 줄이 나오면서 이것도 충분히 이쁜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 좀 흔하다는 느낌을 했어요. 포르쉐가 많은 차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911 모델들을 봤을 때 이런 모델들이 많거든요. 근데 독점 미자인 디등을 눌렀을 때 이게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느낌의 포르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더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가격은 한 120만 원 정도 했고 그것도 막판까지 제가 고민을 하다 넣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넣지 않았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와이퍼가 있는데 이거는 가끔 이제 있어요. 그 특이하신 분들이 뭐 그러신 분들은 뭐 예,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넣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경량 및 소음 차단 유리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모르겠어요. 911에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넣으면은 이제 조금 차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리도 소음이 이제 차단이 많이 되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뺐는데 다음에 만약에 선택하면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기능이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음 차단 더 해주고요. 차가 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만 원이고 저는 넣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민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야경 지원, 차선 변경, 파크 어레스트, 뭐 어시스트, 적응형 포르쉐 엔트리 다 있는데 저는 이 야경 지원은 하진 않았고요.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은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죠. 말 그대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뭐 야간에 대해서 뭐 나이트 뷰를 쏴가지고 보행자를 뭐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있으면요 당연히 안전적인 면에서 좋지만 아직까지 저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생각이 들었고 눈이 좋아서 저는 충분히 이건 이 기능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선 변경 지원 이거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변경하실 때 옆에 이제 LED로 표현이 되니까 아까 서라운드 뷰 이거는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2억짜리 차에 어라운드 뷰 정도는 후진 기어 넣었을 때 네 방향 다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이것도 보면은 이게 아 이걸 넣으시면 되겠네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가 파크 어레스트하고 차선 변경, 그 다음에 포르쉐 엔트리까지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크루즈 컨트롤도 하나 넣었어요. 이게 뭐 단기간에서는 필요가 없겠지만 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장거리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봤을 때는 이 크루즈 컨트롤 쓰신 분들 굉장히 상당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넣어봤어요. 250만 주고.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애초부터 달리는 차에 크루즈라는 기능을 쓰는 게 말이 되냐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본인만의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부적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실내 환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0만원에 제 건강 챙기는 거면 나쁘진 않으니까 가벼운 디자인 패키지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그거 같습니다. 안에 있는 이제 등 같은 건데 70만원에서 안에 등도 넣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트 환기 이것도 넣어주시면 좋죠. 통풍 시트가 꼭 들어가죠. 저희 나라에서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은 가죽 소재의 GT 스포츠 흰 영원 돼 있는데 영원이니까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하면 이제 이게 약간 스포츠 힐로 좀 바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래 보시면 가죽 소재의 가열식 GT 스포츠 스티어링 힐이라고 있는데 가열식 말 그대로 히팅 기능이죠. 이것도 열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겨울에 워낙 춥기 때문에 뭐 시트가 따뜻해지고 여름에 시트가 통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들도 열선이 되면은 그 가격 이상의 옵션 대비 그 가격 이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강 패키지 영원이니까 아마 옆에 있는 그물 같은 걸 거예요. 그것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고 나머지는 크게 넣으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넣었던 거는 안전벨트를 이제 보르도 레드로 해서 넣었는데 돌아보면은 이게 여기 나오네요. 벨트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데 의자가 빨강이니까 이것도 같이 레드로 맞춰준 게 저는 이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맞췄습니다.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뭐 크레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레용을 하셔도 되고 브라운 하시고 싶은 분은 브라운 하셔도 되고 저는 어쨌든 레드로서 좀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레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은 60만 원이고요. 벨트는 이제 쭉쭉쭉 내려가시면 되고 이제 보실게 뭐 크로노에 이제 뭐 이런 색깔을 입히겠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흰색을 하나 입혔어요. 이걸 왜 하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흰색이 굉장히 이뻤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차에 드레스업 효과 충분히 저는 있다 생각이 들었고
50만 원의 투자를 해서 저는 여기 크로노 패키지 흰색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저 계기판에도 흰색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흰색으로 해서 조금 차에 조금 시야를 조금 분산시키는 좀 이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50, 50 합쳐서 100 정도 투자를 더 했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더 이상 넣는 건 없는 것 같고, 인테리어 가죽 패키지에서 보시면 이쪽에도 보면은 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뭐 하나 눌러보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뭐 가죽 인테리어를 가죽으로 좀 더 뭐 바꾸는 것 같은데, 굳이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는 크게 뭐 선택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음, 좀 내려가시다 보면은, 미러, 뭐 퓨즈, 가죽, 뭐 보관함, 뚜껑. 보관함 뚜껑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쪽 로고, 그쵸? 근데 이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머리 맞춤에 뿌려주면 이거. 제가 찾았네요, 되게. 여기 있습니다. 머리 맞춤에 이거. 다시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들. 빼면은, 여기에 포르쉐 모양이 없어요. 근데 머리 맞춤에 포르쉐 문양하면은, 여기 포르쉐 마크가 생기는데, 아마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제 뭐 어딜 가셔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실 수 있으니까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넣으셔야 또 나중에 그 많은 차의 값어치가 살아나니까 30만 원 정도는 한번 투자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쭉 내려가서서 뭐 인테리어 텍스 같은 것도 있고 벨트, 뭐 레이스 텍스, 뭐 등등등 저는 하진 않았어요. 아마 레이스텍스가 알칸트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우드도 있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드가 어떻게 되는지. 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오 이거 굉장히 이쁜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여기 대시보드 쪽이 우드로 싹 바뀌는 것 같아요 옆쪽도. 이게 처음에 선택을 안 할 때는 일반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건데 230만 원에 우드를 넣으니까 차 굉장히 비싸 보여요. 저는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우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카본도 저는 뭐 선택은 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알루미늄도 여기서 딱히 제가 선택한 건 없습니다. PDK 기어 이건 한번 보고 가볼까요? 기어 셀렉트 알루미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PDK 이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90만원 주고. 저는 뭐 그거나 별 차이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딱히 하진 않았어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오디오 통신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포에스 모델이라 보스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노말 버전들은 이 보스 선택하는 건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부메스터로 선택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부메스터 색깔이 바뀌어요. 반대쪽도 한번 봐볼까요?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부메스터 해가지고 회색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제가 보스하고 부메스터 음질을 한번 다 들어봤어요. 실제로 한번 다 들어봤는데 이게 이미 옵션이 정해진 상태에서 제가 들어봐서 바꾸질 못했는데 여러분들 부메스터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막기라 생각을 했는데 보스 듣고 부메스터 들어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는 것보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부메스터 정도는 460 투자해서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가격을 보시면은 총 가격이 2억 2,110만 원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2억 2,110만 원. 2억이 그냥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짰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는 제가 원해서 만든 거고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포르쉐는 좀 더 여러분만의 포르쉐가 돼야겠죠. 제가 한 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필요한 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답변 달아서 좀 더 선택하시는 데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